예,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예, 내년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범여권의 견제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 요즘에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건강을 위해서 꼭 준비해 두시는 음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항상 삶은 달걀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 스테이크, 통강무, 오이, 브로콜리 이런 것들 항상 거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1km를 1시간 6분이면 굉장히 빠르게 달린 것 같은데요? 전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철인 5종 경기 나가시는 시장님 아닙니까? 아, 맞아요. 예전에 한강도 막 수영 그럼요. 수영을 건너고 예. 자전거 타고 저 뛰기도 하는데 11km 완주가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의 큰 대단한 기록이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세를 감안하면은 사실 작은 성과는 아니죠. 60년생인가 그렇죠. 나이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60대 중반 다 네. 돼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서 정말 마라톤에서는 정치권 최강자임을 입증하고 있는 분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오세훈 시장의 저렇게 건강한 모습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캠페인 전략으로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오 시장은 지금 여야를 떠나서 압도적인 여론조사에서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에펠탑 효과라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호불호에 상관없이 좋아하고 싫어에 상관없이 늘 노출 빈도가 높으면 우뚝 솟은 에펠탑처럼 항상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게 이제 정치권의 여론조사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세훈 시장은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에 서울시라는 어떤 정체성과 본인의 건강을 잘 매칭시켜서 하는 건데 어찌됐건 본인의 이제 마지막 남은 오선 도전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을 또 흔들어댈지 한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은요 연일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분들 위주로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서울링을 들어가서 봤더니 설계 회사의 히림이라고 있더라고요.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을 3번 한 회사거든요.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핵심 의혹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통하다고 주장했던 신통기획의 대상이었던 34%만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 예. 서영교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 같고 명태균 특검과의 또 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현희 최고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세다는 건 다 옛날 얘기다라고 하면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한강버스 문제 많다. 부동산값 누가 올려놨느냐 뭐 이거 가지고 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 다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현직 시장이 뭔가 큰 문제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교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뭔가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포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많은 후보들이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서울의 유권자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이번 올해 대선 말고 그 한번 지지난 대선까지 넘어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붙었을 때 그때 평균보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길 때도 평균보다는 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2번의 대선 연속 많은 지지를 보내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최근 수년 동안 보였던 좀 강한 민주당, 강한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 유권자들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중도층 유권자가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많은데 특히나 서울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책적 부분을 공격을 하고 어떻게 비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답이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군들 중에서도 저렇게 발언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해서 공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웅 대변인, 지금 후보군들이 여권에서 많죠. 위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자천, 타천 또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도 계신데 이분들로 안 되겠다 싶으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 공격 포인트를 삼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인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아니 뭐 임기 넉 달밖에 안 된 대통령이 무슨 뭐 부동산을 잘못해서 뭐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느냐.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란 그 원칙, 시장 논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제나 아니면 대출 그런 쪽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달에 강남 터미널에 가서 내가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한 2달 전인가요?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공약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 있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한 2번의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2가지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실현 가능한가? 특히나 LH가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어떤 아파트의 어떤 사이즈 그리고 원하는 가격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부의 신뢰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살 사람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수요가 현재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으로는 안 한다. 이걸 명시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공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오세훈 시장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콜라보가 그때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뉴타운의 출구 전략에 있었을 때 박원순 시장 때는 일종의 도심 재생으로 했는데 원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마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아마 학습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러고 해서 자꾸만 집을 사다 보니 값이 오르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김유 대변인, 요즘에 오철석,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뭐 이런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붙죠. 국민의힘과 가까운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 자신들이 웃고 떠들 때는 K푸드, 남들이 지적할 때는 계엄 국면인데 한가하냐고 하는 거는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 둘 다 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말만 하면 계엄 얘기했다가 또 아니면 이거 K푸드 홍보한다고 했다가 이거 무슨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뭔가 어딘가에 숟가락을 얹고 싶으신데 제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 되는데 아마 개혁신당 자체로만은 내년 지방선거를 임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의힘과의 일정한 연대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 경기, 경기도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유력하게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대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분이 정말 청산되어야 할 내란이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힘과 연대를 모색하는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귀한 윤어게인에 동의하는 쪽으로 지금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연대를 얘기하든 아니면 뭐 독자적인 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일단 그런 거 없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만 비판하는 것으로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 9개월가량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민심을 더 얻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